안녕하세요, 쩌입니다. 오늘은 탁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짧으면 4일, 길면 6일 정도의 탁구 몰아쓰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여름을 맞이해서 이 다이어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초록 레코드 님의 다이어리고, 이거를 제가 작년인가? 그때 구매를 했었는데 이제서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바다가 또 빠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컨셉은 그냥 바다 탁구로 정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2-3달 정도 영상을 못 올렸잖아요. 그에 대한 스토리도 좀 딸이 얘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영상 분량이 좀 많이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탁구 할 때나 뭐 정리할 때나 잠들기 전이나 좀 편안하게 영상을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탁구 시작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메인 작가님은 쪼람쥐 작가님입니다. 좀 예전 스티커도 쓸 거고 최근에 구매했던 제품들도 같이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꽤나 오래 묵혀뒀던 스티커들이라서 오늘 사용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를 지금 고민 중인데 요거 2개 색감이 좀 다른가? 여기 보면 지금 모래사장도 있고 해변 쪽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민입니다. 일단 요 아이를 제가 영상을 안 올린 만큼 촬영도 그동안 잘 못했어가지고 지금 촬영하는 것도 조금 낯설기도 하고 잘 나와야 될 텐데 라는 걱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모래사장. 지금 에어컨이 갑자기 굉장히 시끄러워졌거든요. 좀 소음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다. 그래서 위에는 물 쪽, 밑에를 모래사장 쪽으로 생각을 해서 탁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심해 느낌인데요? 이래도 되나? 그냥 적당히 탁구적 허용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여러분. 피자 모양의 보트일까요? 귀엽다. 여기 모래 찜질 하고 있는 아이도 있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날짜는 6월 1일입니다. 저희 가장 절친이 뉴질랜드에 살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뉴질랜드에 살고 있어서 자주 못 봐서 굉장히 슬픈 그런 사이의 친구인데, 아무튼 그 친구가 드디어
한국에 잠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갔던 날이고요. 공항으로 마중 나갔습니다. 제가 지금은 본가에 있는데 한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서울에서 지냈거든요. 서울에서 지내고 있는데 친구가 또 마침 타이밍 좋게 한국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데리러 갈게 해서 데리러 갔었답니다. 그래서 대구에는 제 차가 있지만 서울에 제가 차를 들고 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차를 빌렸습니다. 애들이 또 캐리어가 많아가지고 좀 큰 차가 필요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물어보니까 작은 캐리어 2개, 큰 캐리어 2개 이렇게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걸 물어보기 전에 차를 예약을 했었다는 사실. 렌트카의 장점은 제가 궁금했던 차들을 다 타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했던 차를 이번에 빌렸습니다. 바로 K8. 제가 원래 높은 차들을 좀 좋아해가지고 세단은 그렇게 탈 일이 진짜 거의 없거든요. 사실 제 지금 차도 SUV란 말이에요. 물론 어머니 차는 세단이긴 합니다만 제 차가 있으니까 이제 굳이 탈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K8 자체가 좀 궁금하기도 했어가지고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K8이 있는 예약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게 심지어 친구가 자는 호텔 근처에 있는 자동차였어요. 그래서 후딱 예약을 했었죠. 그래서 K8 빌려서 갔고 인천공항도 무사히 갔고 친구 커플을 잘 태울 수 있었답니다. 근데 이 뉴질랜드에서 오는 비행기가 밤 비행기예요. 한국에 도착하니까 8시쯤이어가지고 밤에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죠. 근데 이제 친구들은 좀 피곤할 거기 때문에 너무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같이 놀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 6월 초에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았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한강 각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강에서 치킨 먹으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좀 자주 가는 한강 공원 쪽이 있는데 보통 산책을 하러 가고 제가 거기서 막 치킨 먹고 이랬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와서 주차장에서 먹은 적은 있어도 거기서 돗자리 깔고 먹은 적은 없어가지고 한강 피크닉을 가게 되면 보통 친구들이랑 대중교통 타고 피크닉을 했었고, 그거는 여의나루 그 한강공원이랑 이촌 그리고 잠원 한강공원 이렇게 3개밖에 안 가봐가지고 고민하다가 좀 사람 적은 곳으로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드라이브 겸 가는 한강공원이 있어요. 아무튼 거기에서 피크닉은 해본 적이 없어서 거기 사람들이 피크닉 많이 하나? 라는 생각에 그 전주에 미리 답사도 다녀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앉아서 돗자리 깔고 잘 놀고 그러길래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친구가 왔던 날에 이제 호텔 가서 친구들이 옷 갈아입고 싶다 라고 해서 옷을 갈아입고, 그동안 제가 치킨을 주문하고 치킨집을 들러서
사왔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한강 피크닉 자체 한다는 거는 애들한테 비밀이었거든요. 치킨 픽업 갈 때 얘들아 내려 해가지고 치킨 픽업하고 음료수도 이제 사러 갔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물음표가 뜬 거예요. 치킨 그냥 안에서 먹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사실 우리 피크닉 가는 거야 라고 하니 그 커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공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한강에 가가지고 아주 즐거운 피크닉을 했답니다. 너무 60일 같은데? 요 아이로 여기 잠깐 막아야겠어요. 아무튼 치킨 챙겨가고 거기서 라면도 사 먹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날 수다를 잔뜩 떨었어요. 그 친구들이 한국에 올 때마다 제가 데리러 갔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매번 치킨을 첫 끼로 먹게 되는데 뉴질랜드 치킨이 그렇게 맛없지는 않대요. 심지어 친구가 다녔던 회사가 식품 회사 쪽이었어서 거기 치킨이 나름 맛있는데 한국 거를 딱 먹으니까 친구들이 우리가 먹은 건 치킨이 아니었다 그런 소리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자마자 자꾸 치킨을 먹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교촌 치킨을 먹였었거든요. 뭐야 이거 아닌데? 그래서 이번에도 교촌 가야 되나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굽네 치킨 고추 바사삭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굽네 치킨을 사가자 해가지고 굽네 치킨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먹고 싶다고 했던 고추 바사삭이랑 제가 또 애정하는 메뉴인 오븐 바사삭 요렇게 두 가지를 아주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답니다. 거기에 라면까지 아주 환상 조합이었어요. 친구가 뉴질랜드에서 최근에 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었죠. 한동안 좀 굉장히 힘들어한 게 보였는데 좀 마음이 편해 보이고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여유로워 보여서 좋았답니다. 그렇게 행복한 저녁을 보냈던 날이었답니다. 조금만 더 꾸미고 마무리 해볼까요? 사실 꾸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뭔가 더 꾸미고 싶네요. 이렇게 다 붙여줬고 그러면 저는 일기를 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다 끝냈습니다. 뭔가 바닷속과 요 모래사장 요거를 이렇게 꾸밀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위에 키스컷을 조금 더 붙여줄게요. 이거는 평화조각 작가님 제품입니다.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 바다랑 모래사장 요 경계가 늘 조금 불안정한 느낌이 들기는 한데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귀엽지 않나요? 그러면 이렇게 첫날 닦구는 여기까지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닦구 해볼게요. 두 번째 닦구는 요 꿈다랑님 마린팩 제품들로 닦구를 해볼게요. 이거는 올해 5월쯤에 구매한 아이들입니다. 이번에 다 너무 귀여워요. 다 너무 귀여운데 뭔가 얘를 제일 쓰고 싶기는 하거든요. 얘랑 얘를 쓸지 얘랑 얘를 쓸지 고민입니다. 뭔가 얘들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요거 2개 쓸게요. 그리고 요런 것도 있고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귀여워. 이거를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지호 언니가 저한테 준 선물입니다. 이거 종이랑 잘라버렸어요. 위에 이거 붙여볼까요? 뭔가 하늘을 붙이고 싶어요. 얘들에 비해서 좀 진한 색감이기는 한데 뭔가 하늘을 하고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 하늘보다는 요거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훈지님의 그 방울방울,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방울들이 있는 마테입니다. 뭔가 요게 좀 더 몽글몽글하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일단 여기 큰 조각 4개 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비슷한 형태로 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네요. 뭔가 배경을 깔아줘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단판님 제품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고래 은방울꽃이 여름꽃인가요? 갑자기 든 의문. 이것도 단판님 제품입니다. 조금 진한 느낌이기는 하네요. 얘는 여기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게 나을까요? 조금 위쪽에다가 붙여야겠어요. 이렇게. 이날 닦고는 6월 2일입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친구들이 뉴질랜드에 있는데 거기서도 중국 음식을 좀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도 마라탕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막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라탕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이 친구랑 마라탕 먹게 되려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근데 이번에 먹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친구 커플이 묵었던 곳이 영등포 타임스퀘어가 아니고 영등포의 그 페어필드 호텔이었거든요. 근데 페어필드 그 건물에 2층인가 3층에 하이디라오가 있어요. 그래서 1일 날 친구들 픽업해서 호텔로 가는 길에 얘들아 그 호텔 2층에 하이디라오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엄청 격렬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 진짜? 이러면서 무조건 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라?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친구가 원래 한국 오면 서울에 있어도 좀 본가로 내려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또 바로 내려가려나 했는데 이번에는 친구가 오후 3시 기차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이틀차에 홍대를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고심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최고심. 그리고 마침 오브젝트에 팝업을 또 하고 있잖아요. 원래 있기도 했지만 이번에 뭐 팝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호텔에 하이디라오 있어 라고 하는 순간 친구들이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홍대 대신에 하이디라오를 가게 되었다는 사실. 이번에도 제목은 요거로 써볼게요. 아무튼 그래서 체크아웃하고 모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2일이 된 거죠. 근데 친구네가 너무 일찍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침에. 친구들이 좀 더 일찍 갔으면 하는 느낌이기는 했는데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가지고 12시에 만났습니다. 근데 조금 더 늦어져서 먼저 하이디라오 들어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가 야 웨이팅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윙? 이렇게 된 거죠. 심지어 앞에 대기팀이 9팀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이디라오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웨이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기가 많긴 하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심지어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그렇게 웨이팅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이디라오 제가 도착하니까 딱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친구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이디라오 먹는 방법을 공부를 해왔대요. 유튜브 막 찾아보고 그랬다고 해서 너무 귀여웠어요. 유튜브 공부까지 할 일인가? 이러면서 친구들은 그 뉴질랜드에서 중국인 친구들이랑 좀 대화를 많이 했는데 중국인들은 그 토마토탕을 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마토탕이랑 그 진짜 마라탕 매운 거랑 그리고 제가 매운 걸 못 먹기 때문에 그냥 일반 백탕? 정확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랑 그리고 맑은 물 이렇게 4가지 맛으로 시켰습니다. 그 재료도 하나씩 다 추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엄청 많이 시켰어요. 친구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고기도 잔뜩 그 외에 다른 음식들도 잔뜩. 여러분들은 마라탕 먹을 때 꼭 넣는 재료가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마라탕 자체를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전 청경채 좋아해가지고 청경채랑 그 두부 종류 좋아합니다. 아 근데 이거 마라탕이 아니라 그 허거 그거죠. 약간 샤브샤브처럼 먹는 그거. 마라탕은 그냥 그 마라탕으로 나오는 그건 거죠? 아닌가? 마라탕 요새 그 재료 골라서 넣고 그러지 않나요? 아무튼 그렇게 친구들도 배부르게 먹고 저도 아주 배부르게 먹었던 하이디라오의 날이었습니다. 그거 먹고 친구들 바로 배웅해주고 저는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이렇게 다 꾸며줬고 그러면 일기 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다 썼습니다. 이번에도 키스컷 붙여볼게요. 이거는 쿠킹쿠키님 키스컷입니다. 이번 컨셉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물방울들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조금 더 연한 거 가져올 걸 그랬어요. 이 스티커들이 조금 연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연한 게 좀 더 잘 어울렸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도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다음 닭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다 닭구 세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개를 했는데 그러고 그날 피곤해가지고 촬영을 그만했어요. 그러고 지금은 이틀 뒤 시점이랍니다. 그렇지만 잊지 않고 돌아왔고요. 닭구 해주겠습니다. 오늘 닭구는 요 숑문방구님 제품들로 닭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는 이렇게 두 개 들고 왔어요. 일단은 요거 먼저 밑에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에는 요거 하트쉽 스튜디오 제품 붙여주려고요. 뭔가 좀 이렇게 기운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여기도 뭔가 모래성이랑 요게 같이 있는 느낌이 들기는 한데 말이죠. 일단 요 돌고래 타고 있는 아이. 이날은 6월 7일 이야기입니다. 사실 앞에 닫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은 일부였고 지금부터가 메인 수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막 거창한 거는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영상을 2, 3개월 정도 못 올렸었잖아요. 그 이유가 제가 교육을 듣고 있었어요. 제가 청룡 그 새해 닫고 할 때 창업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뭣도 모른 채 그냥 사업 계획서 쓰고 지원 사업을 도전해보고 그랬던 경우였어요. 그냥 일단 이런 지원 사업이 있구나 한번 해봐야지 하고 도전을 했었던 거였고 그거를 준비하면서도 느꼈지만 제가 정말 창업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만 있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게 맞나? 하면서 막 써내려갔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뭔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뭘 알아봐야 되고 그런 거를 아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런 창업 관련 교육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찾은 게 IT 창업 과정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했고 네트워킹 데이 행사도 다녀오고 합격을 해서 그 교육 과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서울에서 한 3개월 넘는 시간 동안 지냈었습니다.
아무튼 그 교육과정 듣는다고 좀 정신이 없었어요. 진짜 IT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을 다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코딩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처음 해보고 그거를 못하면 노코드 툴들을 사용해서 뭔가 만들어 보는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 처음 한 달 반 정도는 좀 교육에 집중되어 있기는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면 팀을 만들어서 아이디어 빌딩도 해서 뭐 MVP라고 하는 최소 기능 프로덕트 그런 거를 만드는 것까지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 교육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저 혼자 그냥 수업 듣고 마는 그런 게 아니라 팀 활동도 있다 보니까 팀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정말 너무 바빴어요. 수업이 9시 반부터 6시까지인데 그거 끝나고 나서 회의가 거의 매일 있었어요. 회의뿐만 아니라 이제 팀이 만들어졌으니까 서로 좀 더 알기 위해서 저희 팀은 정말 많은 거를 같이 했거든요. 한강도 같이 가고 막 술도 마시고 팀원분 중 한 분이 자취를 하셔가지고 그 자취 집도 놀러 가고 정말 다양하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유튜브에 시간을 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일단 평일에 거의 회의가 빠르면 10시에 끝나고 늦으면 막 새벽 3시, 4시까지도 계속 했었단 말이죠. 집에 오면 거의 씻고 바로 자야 해서 뭐 촬영이고 편집이고 뭐 할 시간이 없었고 이제 평일에 그렇게 계속 회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토요일 하루는 거의 맨날 누워있기만 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건 좀 저희 게으름도 있기는 합니다만 정말 하루 그렇게 푹 쉬어야지 이제 일요일에 뭐라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제가 본가가 대구고 서울에 올라온 거다 보니까 서울 올라왔을 때 볼 수 있는 사람들 좀 보자라는 생각에 약속을 막 이래저래 잡고 하다 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약속 나가고 또 하루는 푹 쉬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을 많이 기다리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교육이 다 끝난 상태고 예전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까지는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자주 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육에 대해서 할 얘기가 정말 많기는 한데 근데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월의 마지막쯤 시점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6월 7일이 어떤 날이었냐면 일단 저희가 3월부터 시작을 해서 4월 초에 팀 빌딩이 일단 1차로 됐어요. 그리고 5월에 그 파인딩 데이라고 약간 중간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게 있고 6월 중순에 이제 마지막 끝나는 날에 로켓데이라고 제일 중요한 날이 최종 발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팀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6월 7일은 그 로켓데이의 한 주 전이에요. 이 로켓데이를 위한 요 날의 중간평가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팀의 뭐 랜딩 페이지를 만든다거나 뭔가 웹사이트나 앱이 됐건 뭔가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주소가 일단은 필요하고 우리 팀의 상황이 어떻고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저희 팀이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진짜 이 로켓데이 발표를 위한 아이디어를 정한 게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그 2주라는 거는 6월 7일 시점에서는 일주일도 안 된 시점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일단 아이디어가 정해지고 나서 좀 여러 가지 디벨롭하는 과정은
좀 빠르게 진행되기는 했거든요. 저희가 너무 마음이 급하다,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에 진짜 미친 듯이 회의하고 아이디어 짜내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중간 평가 때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저희 팀원들은 개발자가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어떡하지 하다가 버블이라는 노코드 툴을 활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좀 피그마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은 메인 기획을 맡고 이래가지고 조금 정신이 없긴 했는데, 아무튼 제가 그때 노코드 툴 버블을 이용해서 제가 랜딩 페이지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버블 진짜 처음 써보는데 템플릿 가져와서 기능 알지도 못하는데 일단 만들어 하면서 계속 만들었던 그런 날들이었었거든요. 뭐 랜딩 페이지가 사실 큰 퀄리티를 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뭔가 살짝은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해냈다 라는 정도의 퀄리티로 일단 제출을 했고, 발표를 제가 하려다가 저희 팀의 막내가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발표하는 날에 맨 처음으로 발표하셨던 분이 생각보다 너무 길고 자세하게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하게 됐고 지금 상황은 이렇고, 그냥 진짜 약간 허심탄회하게 풀어놓듯이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저희 팀을 포함해서 다른 팀도 저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다 막 엄청 길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무튼 저희 팀 막내가 너무 잘 발표를 해줬어요, 그때. 다른 분들은 다 모바일 웹 형태로 만들어서 냈는데 저희는 그냥 진짜 웹페이지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른 팀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랜딩페이지 잘 만들었다라는 소리 듣고 좀 으쓱하기도 했답니다. 이 교육 듣고 하면서 처음으로 뭔가 내가 그래도 해냈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좋게 평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사실. 어쨌든 랜딩 페이지도 그렇고 저희 팀 주제에 대해서도 다들 좀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서 그래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게 중간평가라는 의미이기는 한데 이 표현을 실제로 잘 쓰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제목을 써줬고요. 그래도 어쨌든 나름 조금 좋은 피드백들을 들어가지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이날 했고, 일단 이날은 이렇게 푹 쉬었습니다. 일단 중간 점검 단계에서 할 건 했다. 나머지는 좀 더 리서치하고 같이 뭔가 만들면 되겠다 라는 생각에 이날은 뒤에 회의도 없이 바로 퇴근을 했답니다. 요런 아이들로 조금 더 꾸며줄게요. 이거는 희북님 제품입니다. 이거 작년에 나온 제품입니다. 여기 마침 조개들이 모여있네요. 조개 하나 더. 제가 작년에 이 키스컷을 사두고 이번에 처음 써봐요. 작년에 여름 다꾸를 제가 꽤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얘들을 안 썼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올해라도 생각나서 쓸 수 있어가지고 다행입니다. 마지막 거북이. 여러분은 해양 생물 중에 좋아하는 동물? 식물이 있나요? 저는 막 특별하게 있다 이런 거는 아니기는 한데 제가 예전에 어떤 휴양지를 갔다가
깊은 데까지는 안 들어가고 얕은 데서 스쿠버 다이빙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라 해야 되지? 조그만한 산호? 그거를 딱 가져왔는데 요 니모 요 아이들이 이렇게 뒤에 숨어 사는 거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좀 귀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막 얘들 너무 좋아 이것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좀 신기하고 기억에 많이 남는 경험이기는 해요. 생각해보면 지금 몇몇은 심해에 있는 건데 또 얘들은 해수면 쪽에 있는 거잖아요. 너무 상관없이 붙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기를 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일기까지 다 썼습니다. 키스컷은 요거 2개 한번 써볼까요? 조금 진한 느낌이 있기는 하네요. 아하, 이거는 겨울에 나왔었던 키스컷이어서 이렇게 눈꽃도 있기는 합니다. 옆장은 요거를 써주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꾸를 끝냈습니다. 꽤나 마음에 드는걸요? 좀 심해와 해수면의 경계가 없다는 게 조금은 아쉽다면 아쉬운 점이지만 나름 조화롭게 잘 꾸몄다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냥 딱 너무 시원해 보여서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다꾸 바로 할게요. 4번째 바다 다꾸 해볼게요. 이번 다꾸 주인공은 뚜뚜 상점입니다. 요거 2개를 같이 써주려고 해요. 여기 썸머 드라이브가 마침 또 바다를 지나가는 요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위에 있는 아이들 요런 느낌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마스킹 테이프는 요거 요렇게 3가지 일단 가지고 왔어요. 너무 파란 것보다 살짝 요런 민트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에가 바다 느낌 나게 요거를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요거 붙여줄게요. 일단 요 큰 조각을 붙여주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야자수 나무도
붙여줄게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로 꾸며주겠습니다. 근데 얘들은 멀리 있는 건데 너무 크게 느껴지기는 하네요. 괜찮아. 여기를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기는 한데 일단은 이렇게 붙여볼게요. 맞다. 모조지도 쓰고 싶어가지고 요런 큰 고래를 하나 붙여볼까요? 좀 되게 뜬금없기는 한데 아니면 조개? 일단 바다 느낌이니까 고래를 붙여주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근법을 철저히 무시한 귀엽습니다. 얘를 밑에 물 부분만 잘라줄게요. 얘를 여기 공 위에다 얹어주고 싶어가지고 뒤에 물을 좀 잘라줬습니다.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고래가 신기해서 다가가는 이런 느낌. 이거 지금 뚜뚜상점 스티커를 쓰니까 생각이 난 건데 5월에 나왔던 신상이 진짜 너무 이뻤거든요? 그 스테인 글라스 같은 느낌의 마스킹 테이프를 판매를 하셨는데 진짜 너무 이뻤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 이쁘다 생각을 했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한 하루인가 이틀 지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바로 품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였을 때 샀어야 했다.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6월 중에 재입고 시켜서 다시 오픈한다고 해주셨는데 또 보면 사고 싶어질 것 같아가지고 고민입니다. 서일패 때 쇼핑하려면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일단 이렇게 하고 날짜랑 제목을 먼저 좀 붙여주겠습니다. 오랜만에 이거 붙여볼까요? 얘들은 사실 여름보다는 좀 가을, 겨울에 좀 더 어울리는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일단 써보겠습니다. 이날은 어도비와 싸웠던 날입니다. 말이 싸웠다는 거지 진짜 싸웠던 거는 아니고요. 제가 어도비를 쓴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도비를 쓸 수밖에 없기는 한데 아무튼 잘 쓰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한 번씩 어도비 사이트를 들어가서 제 플랜을 확인을 하거든요. 3월쯤에 한 번 들어갔을 때도 한 번 확인을 했었는데 이게 결제 오류라고 자꾸 떠 있더라고요. 결제 문제가 생겼대요. 카드를 다시 등록을 하고 그래야지 다시 플랜 확인도 가능하고 뭔가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등록을 했는데 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해야겠다 하고 넘겼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어도비가 금액을 올렸어요. 그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결제 금액이 커진 거를 보고 다시 어도비 사이트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번에 또 그렇게 결제 오류가 됐다고 그렇게 떠 있더라고요. 5월 말부터 제가 계속 시도를 했어요. 카드 재등록을 하니까 변경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떠 있는 거를 봤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재등록 중이다라고는 떠있지만 정작 수정은 안 되고 있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몇 번 그런 적이 있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됐다라고 하길래 아,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제가 그 다음날 들어가도 안 변하고 또 다음날 들어가도 안 변해 있고 또 해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좀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아니, 어도비는 고객센터가 없나? 라고 이제 하다가 채팅이랑 전화가 가능하다는 거를 깨달았죠. 채팅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결제 문제가 있다. 이게 자꾸 안 되는데 무슨 오류가 있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카드 재등록을 하고 했는데도 결제 오류 그 창이 계속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거 지금 너무 신경 쓰여. 좀 없앨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근데 카드 등록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 신경 쓰이면 구독 해지하고 재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럼 그렇게 할게 해가지고 또 다른 상담원을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다라고 하니까 아, 그러냐면서 알겠다, 도와주겠다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가 6월 10일이거든요. 이때가 이제 좀 진짜 정신없을 때거든요. 발표까지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이었고 이래서 아, 그러면 이거 지금 해지하고 한 1, 2주 뒤에 내가 따로 신청을 할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굳이 지금 취소하는데 나중에 해? 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 일단 이번 주 다음 주 좀 많이 바쁠 예정이다. 그 1, 2주 동안 어차피 어도비 못 쓸 건데 이렇게 2주 동안 놀고 있는 동안에도 돈 나가는 거지 않냐. 그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알겠다라고 하다가 뭔가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할 게 있다 하면서 진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취소하는 거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별 질문 아닐 수도 있기는 한데 제 입장에서는 5월 말부터 계속 일주일간 틈틈이 시도를 했고 그 사이에 해결책 찾으려고 했고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됐었다가 이제 채팅 상담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그 대화를 한 거잖아요. 또 한참 기다렸다가 이 질문 저 질문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구하고 그 전 상담원이 이런 방법도 있다고 얘기해줘서 이렇게 된 거고 내가 지금 2주 동안 쓰지 못하니까 그 시간 돈 아까운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거기다 지금 가격도 오른 마당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거를 제가 1, 2, 3, 4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이거를 취소해서 이거를 빨리 끝내고 난 내 할 일을 하고 싶은 건데 여기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느라 시간을 많이 썼다. 지금에 와서 이런 질문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혹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물어본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바로 플랜 취소를 도와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끝이 났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제 문제없이 취소가 되어서 다행이고 그래서 사실은 교육 끝날 때쯤에 다시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그 교육 중간에 또 뭔가 영상을 만들어서 내야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교육 끝나기 전에 다시 등록을 했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상담하면서 좀 짜증을 낸 것 같아서 갑자기 좀 미안해졌어요. 그 상담원 분께. 막 짜증보다는 해달라는 요구보다는 자꾸 뭔가 다른 거를 확인하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왜 이런 걸 물어보지? 약간 그런 의문이 좀 더 크기는 했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 건데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그 상담원 분께서 좀 놀라셨을까봐 그게 좀 갑자기 죄송스럽기는 하네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답니다. 날짜를 안 썼군요. 이날이 6월 10일. 여러분들은 뭔가 그런 상담을 하면서 뭔가 답답했던 적이 있으셨나요? 있다면 썰을 풀어주세요. 요거 2개까지는 못 붙일 것 같아요. 여기다가 붙여놨다가 나중에 같이 써야겠어요. 조금만 더 꾸며줄까요? 요거 제제 스튜디오 제품인데 요 하트 키스 컷들 붙여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무늬 같은 거 할 때 전화 무늬를 좋아하시나요? 채팅이나 그냥 글 남기는 요런 무늬를 좋아하시나요? 사실 즉각적인 뭔가 처리나 해결을 원하면 전화가 편하기는 한데 사실 저는 전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채팅 무늬를 가장 선호하기는 합니다. 여기가 좀 너무 애매해질 것 같은데 뭔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비워두겠습니다. 다 됐고 이제 일기를 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다 썼습니다. 위에 키스컷 붙일 거를 찾아볼게요. 이거는 쿠킹쿠키님 키스컷인데 요거 붙여줄게요. 요즘에 워낙 많은 프로덕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프로덕트도 그렇고 서비스도 여러 가지 많이 생겨나고 그래도 대체하기 힘든 거는 어도비인 것 같아요. 일단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 때문이 아니고 진짜 여러 프로그램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도비 대체제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해요, 어도비. 어쨌든 이렇게 오늘 닦고도 끝을 냈고요. 뭔가 원근법을 철저히 무시한 바다와 도로 닦고였답니다. 그냥 일반 바다에서 이렇게 고래를 본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같이 붙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닦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번째 바다 닦고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디어마이하 작가님입니다. 이번 신상 스티커예요. 색감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진짜 청량 그 자체입니다. 이번에 같이 나온 마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같이 써주려고요. 일단 마스킹 테이프 스크랩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뭔가 마스킹 테이프 스크랩을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4가지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색감들이 진짜 다 너무 이뻐요. 좀 파스텔한 듯 하면서 색감 좀 진하고 포근한 듯 또 시원한 색감. 아주 마음에 든답니다. 이 아이들 써줄게요, 오늘. 일단 스티커를 뭐 쓸지 결정하고 마테를 골라볼까요? 근데 이게 돌고래 아니면 약간 조개 이런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그럼 아예 돌고래 컨셉으로 가볼까요? 그리고 요 돌고래를 밑에다가 붙이고 위에 요거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붙여주겠습니다. 마스킹 테이프 붙였고 이제 요 아이들 붙여볼게요. 여기가 뭔가 행운의 돌고래 컨셉이라서 클로버도 같이 쓰네요. 클로버. 요 폭폭이님 클로버 키스컷인데 요것도 같이 쓸 수 있으면 써볼게요. 일단 요 윤슬 요게 너무 이뻐가지고 얘를 꼭 쓰고 싶었어요. 요 아이는 배영을 잘 하나 봐요. 되게 편안하게 누워있네요. 이렇게. 너무 이뻐. 요렇게. 요런 후링도 엄청 유행이더라고요, 요즘에. 작년부터 좀 유행했던 것 같은데 좀 되게 오래가는 유행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조금만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일기 쓰려고 하는 날은 6월 11일입니다. 이날은 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6월 14일이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13일까지 그 IR 자료?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해요. 근데 그 발표 자료를 또 대충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숙소를 잡아서 밤샘 작업을 했던 날입니다.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고는 저희가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그 노코드 툴인 버블로 진짜 MVP까지 제대로 만들려면은 한 3일 우리 밤새야 된다 요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MVP를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피그마에서 어느 정도 구현하는 걸로 얘기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IR 자료에 좀 더 집중해도 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날 하루 숙소를 잡아서 같이 작업을 했답니다. 저희 팀장님이 여러 군데 리스트를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보다가 교육장에서 가장 가까운 숙소가 한 군데 있어서 거기를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에어비앤비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무슨 법적인 문제 때문에 에어비앤비 이용하지 말고 위홈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예약을 해달라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홈이라는 곳을 처음 사용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내국인용 에어비앤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목을 먼저 써볼까요?
그래서 저희 숙소는 위치가 정말 좋았어요. 교육장에서 2분 거리였고요. 그리고 숙소 건물 자체는 조금 오래된 건물이기는 했어요. 그냥 건물 자체도 좀 낡았고 집도 리모델링은 쫙 해놨지만 좀 옛날 집의 냄새가 좀 많이 나기는 했어요. 그래도 인테리어를 되게 좀 포근하고 깔끔하게 잘 해두셔가지고 좋았답니다. 시켜 먹을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밖에 나가서 사 먹기로 했고, 그래서 피자집을 갔습니다. 한번 여자들끼리 모여서 회식을 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저희 팀도 한번 갔었던 곳이었어요. 거기가 1층하고 5, 6, 7층 이렇게 있는 피자집인데 위에 올라가서 보면 약간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주변 경관을 보기 아주 좋은 장소였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가지는 않았지만 되게 좋아하는 장소였답니다. 저희가 일요일부터 그 자료 만드는 거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날 모여서 좀 진도를 많이 나갔어요. 같이 동시에 리서치도 하고 좀 아이디어 수정해야 할 거 하고 그 발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금방 가더라고요. 저희가 밥 먹고 좀 쉬다가 8시 반부터 작업을 했는데 한 새벽 3시까지 정말 풀타임으로, 풀타임은 아니었구나. 한 8시 반부터 12시까지 진짜 쉬지 않고 계속 달렸고, 그러다가 좀 기력 떨어진다 해서 중간에 떡볶이도 한번 시켜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조금 쉬다가 다시 새벽 3시 반까지 같이 달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4월부터 팀 빌딩을 했었어서 그때도 회의를 많이 하고 늦게까지 같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5월 중간 파인딩데이 발표 때 그때도 거의 밤을 새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밤을 샜어요. 아무튼 난리가 났었던 그런 적이 있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저희가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자료 만들면서 바로바로 준비할 수 있었답니다. 네, 3시 반까지 작업하고 조금 수다 떨다 자고, 그 다음날 12시 체크아웃이어서 그거에 맞춰서 나와서 교육장 출근을 했답니다. 이렇게 뭔가 조금 더 꾸며주고 싶은데 말이죠. 요거를 조금만 더 붙여줄게요. 아무튼 이렇게 방 잡아서 같이 작업하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지난번 밤샘과의 다른 점 또 하나가 누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였어요. 공유 오피스 회의실에서 같이 작업을 했던 거라서 진짜 눕기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아무리 소파가 있다고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너무 무리하지 않게 끝내기도 했고, 누워서 자고 바로 교육장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나쁘지 않은 컨디션으로 또 출근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날 이 기억이 진짜 오래오래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좀 힘들기는 했거든요. 근데 되게 행복했어요. 뭔가 팀원들과 함께 이런 순간을 같이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행복했어요.
이렇게까지 다 붙여줬고 저는 일기를 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일기를 다 써줬습니다. 요거 또 폭폭이님 키스컷인데 요 아이들도 붙여줄게요. 이게 구슬? 그런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연해가지고 글씨 위에 써주기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밤샘을 많이 하시나요? 저는 대학교 팀플 할 때도 이런 밤샘은 안 해봤어서 좀 더 신선했던 것 같긴 해요. 저는 혼자서 뭔가 해야 될 때 밤샘은 몇 번 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팀원들이랑 같이 밤샘 한 거는 이 교육 들으면서 처음이었습니다. 같이 작업하면서 밤샘하는 게 신기하고 아주 즐거웠어요.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아무튼 이번 탁구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윤슬 컨셉이랑 또 클로버랑 돌고래 같이 있는 컨셉 이렇게 조화롭게 사용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배치를 진짜 손 가는 대로 좀 붙이기는 했습니다만 꽤나 마음에 들어요. 특히 요 4개 요 배치는 아주 마음에 든답니다. 그러면 저는 마지막 바다 탁구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바다 탁구 해볼게요. 마지막 바다 탁구 주인공은 주임입니다. 이번 신상들이고 이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사실 요거 2개를 좀 쓰고 싶어요. 엄청 분위기 이쁘죠? 뭔가 요런 신전 느낌도 있고 요런 산호들도 길쭉해가지고 멋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 핑크 바다를 컨셉으로 해서 또 내셨는데 요것도 진짜 너무 이쁜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얘들 핑크를 좀 활용해서 탁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핑크 바다 컨셉 느낌으로 해볼게요. 근데 요게 사실 이쁘거든요? 배경으로 쓰고 싶은데 여기 또 햇빛이 2군데나 들어오면 좀 그래가지고 밑에 부분만 잘라서 밑에 붙여주려고 합니다. 일단 요거 먼저 잘라주겠습니다. 근데 뭔가 연결되는 느낌은 없어서 조금 어색하기는 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붙일지 고민해 볼게요. 사실 요것도 쓰고 싶은데 얘는 못 쓸 것 같고 얘는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게 수평선 스티커인데 요런 느낌으로 붙여야 된단 말이죠. 여기 심해에서 이렇게 뿅 올라온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은데 얘를 붙이고 시작할지 아니면 안 붙일지 고민이네요. 저 봅시다.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 붙여보겠습니다. 근데 저 이거랑
요 조각이랑 여기 파도랑 연결된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그러면 얘들을 가해 쪽으로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는 아예 바다 안쪽에 붙일까요? 이상하려나? 일단 붙여. 그리고 여기 잠수함 있어서 요거 먼저 붙여주겠습니다. 잠수함. 여러분 잠수함 타보신 적 있으세요? 전 안 타봐가지고 궁금합니다. 잠수함 타볼 기회가 흔치 않겠죠? 일반인이 잘 탈 수 있나?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어쨌든 이게 마지막 바다 탁구가 될 거고요. 이 영상의 마지막 수다가 되겠군요. 마지막 바다 탁구니까 이제 그 교육의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별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마지막이니까 하이라이트라고 해둡시다. 앞에서 계속 말했다시피 마지막 로켓데이 이제 최종 발표만 남겨진 상황이거든요. 이게 IT 창업 관련 교육이다 보니까 IT 기술이라든지 뭐 꼭 기술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막 나 카페 차릴래요 이거는 안 되거든요. 어쨌든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했던 아이디어는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뭐 관리 서비스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6월 7일에 요때 중간 발표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때 나름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조금 자신감이 생겨서 또 마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발표를 하시기로 했는데 너무너무 발표 준비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떨린다라고 하면서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저희가 이미 너무 잘하기 때문에 연습한 것만큼만 이야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격려를 해줬답니다. 막 제가 발표하는 게 아닌데도 막 제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어쨌든 해냈다라는 생각과 우리 팀 반응이 어떨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제가 더 긴장을 했었죠. 어쨌든 아침 리허설을 하고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발표가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가 딱 3번째 순서였는데 적당한 타이밍에 한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발표 때는 현직 VC분들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찐 반응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여서 그래서 더 신경 쓴 것도 있기는 해요. 그냥 진짜 마지막인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저희 팀 발표를 하고 피드백이 일단 진짜 문제를 찾았다. 그리고 그 문제를 활용한 것은 좋았다. 그 BM이라고 하죠. 스윙 모델. 스윙 모델을 좀 다른 방식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다. 저희가 만든 아이디어로 돈을 벌기보다는 좀 다른 방향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애초에 저희가 정했던 방향에서 크게 벗어난 걸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그 수익 모델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돈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진짜 이 주제만 봤을 때는 진짜 그냥 B2B나 B2G 위주로 노려야 하는 수익 모델인 건데 저희도 충분히 생각을 했지만 일단은 B2C도 해보자 해서 한 거였는데 역시나 저희가 생각했던 피드백 그대로였고요. 어쨌든 저희가 예상한 피드백 반, 그리고 좀 더 새로운 피드백 조금 요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좋은 주제 선택했고 이대로 진행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방향은 좋았다, 그렇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긍정적인 피드백인지 부정적인 피드백인지 약간 애매한 상태가 되었지만 어쨌든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으니까 약간 시상식 같은 게 있대요. 중간 발표 때도 그 발표 자체에 대한 순위 시상식이라기보다는 순위 선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상 받고 싶은 욕심은 있잖아요. 근데 뭔가 피드백 듣고 좀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그 전에도 막 자신감 뿜뿜 이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근데 뭔가 피드백도 조금 약간 애매한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어떤 한 팀 반응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VC분들이. 그래서 저분들이 1등 하겠다 요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팀은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시던 분들이 교육을 들으러 오신 거고, 그리고 그 분들은 또 새로운 문제를 찾아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매출도 조금 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1등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들으니까 우리 상 못 받겠다, 이렇게 단념 아닌 단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단 그 시상 발표하기 전에 뭐 개근상 요런 거를 또 주더라고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저희 팀에서는 못 받았고 다른 팀에서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상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잘 마무리 해낸 상, 요런 것도 있었어요. 그게 나오니까 다들 우리 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엥 이러면서 그랬는데 저희 팀 발표하자마자 주변 반응이 그래 저 팀은 저거 받을 만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웃겼답니다. 뭐 자세한 내막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 팀이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6명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3명이 됐습니다, 팀이. 그래서 이 교육을 운영하시는 매니저님들이 저희가 너무 좀 멘붕한 것처럼 이제 보였나 봐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진짜 많이 도와주고 막 응원해주시고 그랬단 말이죠. 다른 팀들도 엄청 격려를 많이 해주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주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감도 이야기를 하래요. 그래 또 여러 소감도 나누고 응원해주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얼떨떨한 상을 하나 받았고요. 이제 그 뒤에 본격 시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저희가 2등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2등 할 때 저희 팀 이름을 말해주는데
저희가 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다 입틀막 우리 팀이 2등?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래서 2등이라는 것도 꼭 남겨주려고요. 아까 전 시상에서는 저희 팀 다 소감을 시켰거든요. 근데 한 번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팀장님만 소감을 시켰습니다. 저희 팀이 좀 많은 일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또 좋은 성적을 내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주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단체로 뒤풀이도 하고 즐거운 마무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21년 상반기 키워드 3가지를 뽑자면 교육, 성장, 그리고 건강 요 3가지인 것 같아요. 이 교육이 메인 이벤트였고요, 저한테. 성장도 했죠. 근데 저는 이 성장을 하기는 했는데 이 교육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은 감정보다는 가장 많이 느꼈던 생각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거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시야가 좁을까? 왜 생각을 좀 더 논리적으로 전개하지 못하는가? 왜 더 깊이 한 번 더 생각하기 힘든가? 왜 말을 제대로 못하는가?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가? 정말 저희 부족한 점을 또 잔뜩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좀 아쉽긴 해요. 제가 좀 더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 생각들을 가장 많이 했고 그리고 건강은 제가 건강했다가 아니고 건강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새해 닫고 할 때도 좀 갑자기 감기가 좀 걸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몸 상태 안 좋은 게 너무 오래 갔어요. 이게 서울 가서도 잘 낫지를 않는 거예요. 병원도 꽤나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내과가 아니라 이비인후과를 한번 갔었어야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어릴 때부터 기관지가 좀 안 좋았거든요. 어릴 때 소아천식도 좀 있었고 물론 자라서는 소아천식은 이제 완치가 됐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알았지만 그 뒤에 감기가 좀 잘 걸리고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성인 돼서 폐렴도 한번 걸렸었고 그래서 기관지가 약하다는 거는 일단은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도 운동하고 면역력 회복하면서 제 건강도 굉장히 많이 나아졌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 감기가 너무 오래 가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렴인가 싶어서 내과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그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결론은. 근데 그때 제가 다 내과만 다녔어가지고 이비인후과를 한번 갔었으면 또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어쨌든 기침이 정말 많이 났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만 이 뭔가 트리거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괜찮고 평소에 괜찮거든요. 근데 갑자기 기침을 좀 많이 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트리거가 아직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조금 의문이기는 한데 아무튼 지금은 괜찮고요. 그리고 교육을 들으면서 좀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특히 팀 빌딩한 이후로는 수면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잘 못 자는 날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진짜 부정출혈에 생리불순에 수면장애 여러 가지 건강에 이상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3개월 교육받는 동안도 이러면 나중에 진짜 일 많이 하면서 바빠지면 그때는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건강을 좀 잘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교육 끝났으니까 잠도 좀 푹 잘 자고 있고 그러니까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3개월이었지만 너무나 의미 있고 행복했던 그런 상반기였고요. 이제 하반기는 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장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면 이제 많이 꾸민 것 같습니다. 저는 일기를 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일기까지 써줬습니다. 오늘은 요 비온뒤에서 나온 하트 키스컷 붙여주겠습니다. 얘들 색감이 좀 진하네요.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아주 핑크핑크해서 너무 이뻐요. 바다 하면 보통 파란색이 많은데 이렇게 핑크 바다 꾸미니까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같이 볼까요? 첫 번째 닫구, 두 번째 닫구, 세 번째 닫구, 네 번째 닫구,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근데 진짜 앞에 이렇게 파랗다가 갑자기 핑크 빡! 아주 임팩트가 강합니다. 만족스러워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닫구가 가장 마음에 드나요? 저는 솔직히 이 핑크 바다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흔하지 않는 느낌인 것도 있고 나름 배치도 마음에 들고, 다만 얘가 조금만 더 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있기는 한데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귀여워요. 이건 진짜 파랑파랑한 느낌. 아무튼 다 마음에 들지만 저희 베스트는 이걸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다 닫구가 끝이 났고요. 제가 한 2-3개월 정도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 혹시나 기다려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너무 죄송하고 감사드려요. 그래도 이렇게 죽지 않고 돌아왔고요. 조금 더 부지런히 영상을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긴 닫구 영상이 되었을 것 같은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 있으셨다면 그것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소중한 시간 내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